크게는 안 다치는데 늘 아프다면 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내 몸이 산성 중독에 노출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이 산성 중독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을 통해서 내 몸이 지금 산성 중독 상태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성 중독 의심 증상, 갑자기 폭삭 늙었수다. 거울을 보면 이 정도로 속도로 늙으면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늙어 있어요. 이럴 때 바로 내가 확 산성화되면 늙는 건가? 이유와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일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동창회 가보면 금방 알죠. 동창회 가면 그럼요. 오랜만에 보면. 네, 오랜만에 보면. 네. 근데 주변에 이제 큰 병 앓았거나 또 힘든 일 겪으면 또 스트레스 확 받고 막 이런 분들은 갑자기 확 늙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이게 기분 탓 맛은 아닙니다. 예, 근거가 있는데 세포가 산성화가 되면 급격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예, 실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식도 세포 사진입니다. 식도. 예. 정상 상태의 식도 세포는요, 그냥 봐도 깨끗합니다. 근데 세포가 건강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 거죠. 세포를 산성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봤습니다. 어머나, 저 무슨 푸른 곰팡이가 핀 것처럼. 맞습니다. 하얀색이었던 식도 세포에 파란 부분이 늘어났죠. 파란색은 노화가 시작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몸속 환경을 산성으로 변하게 했더니 세포 노화가 급격히 빨라진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산성 중독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병도 생기게 하고 노화도 빠르게 하니까 이거 뭐 나쁜 거는 다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방치하면 큰 병 되는 이 산성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방법은 오늘의 엄지 정준석 선생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산성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산성 중독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워낙 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보다 체중이 한 15kg 이상 더 나갔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와, 안 쪘네.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오히려 젊었었어도 감기도 잘 걸리고 또 항상 피곤하고 몸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성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하루 2번 이상 마주하는 이것에 있습니다. 하루 2번 이상? 두 번? 제 생각엔 휴대전화. 제가 휴대전화 거의 중독자거든요. 엄청 많이 봐요. 근데 이런 그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딱 산성을 확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마시는 물도 그렇고 산성 알칼리 음식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좀 중독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 역시 오영실 씨가 정답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예. 산성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 바로 이겁니다. 산성 중독 탈출하는 법 1단계. 밥상 위 산성 음식을 덜어내라. 뭐 산성이면 만약에 이게 신맛 나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아, 뭐 신맛 나면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제 밥상에 거의 산성 음식은 없습니다. 좀 섞여 있어서 정확히 저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두 분이 어제 드신 점심 메뉴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네. 알았죠, 그걸? 우리 조우정 아나운서가 볼 때 두 분의 밥상 메뉴 과연 어떤 것 같으세요? 오영실 씨 밥상이죠? 저거는 해조류도 많고 생선 있는 건 건강식. 근데 그 만기 선배 거 보면은 고기가 조금 걸리긴 한데 사실 생선도 있고 그래서 나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다 건강식이에요, 사실 따지면. 그런데 두 분 중에 산성 중독 위험 수준인 밥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산성 중독 위험 수준에 있는 밥상 도대체 누굽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두 분의 밥상에서 산성 음식과 알칼리성 음식을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영실 씨의 밥상부터 볼게요.
일단은 이제 건강한 우리 다시마 쌈. 네. 다시마 쌈 알칼리? 알칼리성. 양배추 피클 알칼리성. 네, 맞고요. 양배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김치. 김치 궁금하다. 알칼리. 김치도 알칼리. 혹시? 알칼리성. 알칼리. 김치 알칼리. 그리고 이제 쌀밥. 쌀밥 좀 위험하죠. 위험한데 네. 역시나 쌀밥도 산성이야. 쌀밥 산성. 산성. 그다음에 우리 고등어 구이도 고등어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산성 음식. 산성이에요? 네. 고등어 자주 먹는데. 고등어 고등어 산성이요? 반전. 우리 오영실 씨의 밥상에서는 두 가지 음식이 산성, 세 가지는 알칼리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자, 우리 기대가 되는 우리 이만기 씨 밥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고기 구이 산성. 산성. 네, 쌀밥은 아니지만 잡곡밥. 그 잡곡밥 건강한 알칼리. 잡곡이지만 알칼리. 과연. 네. 산성. 네. 저것도? 산성입니다. 산성. 산성이고요. 동태탕. 시원한 동태탕. 예. 산성이죠. 산성이야. 근데 계란 후라이는 좋을 것 같은데. 달걀 프라이. 네, 달걀 프라이. 산성. 일면체. 산성입니다. 어머. 5개라고 진짜? 다 산성이네. 잡곡밥이 산성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김희철은 또.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은요, 입에서 맛보는 맛의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 대사가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이 남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흰쌀밥이나 잡곡밥에서는 잡곡밥이 다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둘 다 탄수화물입니다. 아. 네, 탄수화물은 탄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젖산이라는 산성 물질로 대사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산성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소고기, 또 달걀 노른자, 오징어로 만든 진미채, 아주 좋은 육류 단백질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단백질도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역시 산성 물질입니다. 게다가 소고기처럼 지방이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지방산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산성식품에 속해요. 이외에도 유제품, 또 밀가루, 또 많이들 잘 아시는 가공식품 등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 분해되고 대사된 다음에는 인이라든지 염소, 황 같은 산성 성분으로 남기 때문에 모두 산성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큰 병 막으려면 산성 음식은 다 끊고 채소, 과일, 해조류 이런 알칼리 음식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그건 아니고요. 곡류, 육류, 생선, 달걀 다 우리 힘내려고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럼 이건 자연 그대로의 산성 음식이니까 적정하게 섭취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문제는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고열량 식품이나 자꾸 재가공되고 가공된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게 산성 중독을 유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까 봐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산성 중독으로 시달리다가 지금 엄청난 감량에 성공한 이후 건강 챙기고 또 정말 꽃미남으로 거듭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준석. 한의사 정준석 선생님이 네. 산성식품만 먹으면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직접 5일 동안 검증을 해봤어요. 이야. 본인 몸을 사용했어요. 아주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엄지의 제왕, 엄지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제가 5일 동안 점심, 저녁 산성식품 위주로만 먹어볼 거고요. 산성 음식만 먹어본 뒤에 과연 제 몸이 어떨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저처럼 건강하고 또 한의사로서 뭔가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단기간에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요. 혹시라도 집에선 따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 체중을 다 오픈하셨고요. 총 콜레스테롤 178,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짜잔! 이렇게 보시면은 침을 묻혔을 때 건강한 pH 7.4 정도가 된다면은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현재 제 몸 상태는 어느 정도의 pH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을 이제 발라요. 다행히 저는 지금 상태가 약간 7과 8 사이에 있는 색깔 정도로 보이니까 현재로서의 pH는 괜찮아 보입니다. 중성이나 뭐 약 알칼리. 괜찮은 색깔이 고추냉이 색깔이네요. 고추냉이.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로 피자와 크림 단팥빵, 팥이 들어있는 떡까지 야, 이렇게 좋은 실험이. 다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클리어. 산성 음식 위주로 가득가득 담아놨으니까 또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완전 산성식품만 계속 먹는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는 바로 햄버거 세트인데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 햄버거에 알칼리 음식이 들어가 있네요. 상추가 건강하게 들어있지만 저는 지금 실험 중이기 때문에 실험을 위해서 양상추 다 제거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알칼리가 아니 아예 0도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안 먹어. 0도? 정말 지금 제철을 맞이한 두릅도 있지만 지금 실험을 위해서 오늘 두릅은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확실하게 출근할 때 몸이 많이 무겁고요. 아침에 원래도 눈이 좀 붓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정말 많이 부어서 이 눈이 떠지기 힘들 정도로 좀 땡땡함이 있고요. 어머나, 얼굴이 더 빵빵해지신 것 같아. 아니, 보기만 해도 달라요. 얼굴도 좀 푸석푸석하니 조금 윤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도 좀 가스가 차서 바지도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 씻을 때 보니까 이 가슴팍이나 이 쇄골뼈 쪽에 뼈다귀가 올라왔더라고요. 길고 길었던 5일간의 실험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제 몸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놀라셨을까? 그럼 5일 동안 가공식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산성 음식만 먹기에 도전했습니다. 정준석 한의사. 결과를 공개할 텐데요. 먼저 입속의 산성도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알칼리 색깔이었어요. 음식 먹기 전에는 초록색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이었다는 얘기죠. 아니면 중성. 산성 음식만 먹은 5일 후에 자 과연 어머, 5일 먹었을 뿐인데. 빨개졌어요. 5일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해요? 야, 아니 저렇게 5일 만에 완전 산성몸이 됐네. 근데 우리가 입속에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면역 물질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유해균도 있지만 유익균이 있는데 이렇게 산성화가 되면 유해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입냄새도 심해지죠. 또 침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서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입속만 노란빛으로 산성화가 된 게 아니라 전신에 산성화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야.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랄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체질량과 피검사 결과인데 함께 보시죠. 몸무게 77.8, 허리둘레 85.5cm, 총 콜레스테롤 178 나왔습니다. 정상이에요. 자, 과연 5일 후에 산성 음식만 먹은 뒤에 얼마나 변했을까요? 보여주세요. 우와. 77.8에서 82.5, 4.7kg가 쪘습니다. 약 5kg 엄청. 허리둘레도 4.5cm가 어머나, 쪘고요. 5일 만에. 제일 중요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48입니다. 네? 5일 만에 저렇게 된다고? 와, 수치가 70이 늘어났어요. 저도 좀 놀랐던 게 혈액 검사상의 수치가 저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검사 결과에는 안 나왔지만 그럼 선생님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증상, 이건 정말 크게 달라졌다 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지금도 지금 제가 입술이 좀 아프거든요. 어머나. 구내염이 생긴 거랑 그다음 두 번째는 최근에 한 밤에 잘 때 한두 번 정도 계속 쥐가 났다는 거. 그게 실험을 하면서 가장 좀 도드라졌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성식품이랑 쥐 나는 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 되냐면 산성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은 몸에서는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산을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냅니다. 아. 이런 경우에도 그 쥐나든 뭐 이렇게 근육 경련이 주로 이제 종아리에서 나지만 또 다른 부위도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는 거는 뇌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신경세포의 퇴행을 촉진시켜서요. 인지 기능 저하, 심한 경우에는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산성 중독을 막으려면 어떤 걸 먹어야 이 산성의 중독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산성 음식은 무조건 나쁘고 또 알칼리성 음식은 무조건 좋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맞지 않아요. 문제는 산성 식품을 많이 드셔서가 아니라 알칼리성 식품을 드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성과 알칼리성 식품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자연식품에 해당하는 산성식품 2와 알칼리성 식품 3, 2대 3 정도가 우리가 가장 권장하는 비율이에요. 네, 이해하기 좀 쉽게 pH 균형이 잘 맞는 좀 바람직한 식단을 제가 좀 짜봤는데요. 산성식품인데 밥은 우리 쌀밥보다 잡곡밥 좋지요. 또 우리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달걀찜 좋고요. 또 생선구이 이렇게 같이 드실 때는요. 우리 알칼리성 식품 중에 해조류 들어있는 미역국, 그리고 또 브로콜리 나물이라든지 도라지 무침 이렇게 드시는 거 권장드릴 수 있고요. 또 밥과 함께 불고기, 닭가슴살 이런 육류 드실 때는요. 알칼리성 식품인 우리 쌈채소 같이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해조류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김, 다시마, 통무침 같은 해조류 꼭 기억하셔서 알칼리성 식품 추가해서 드시는 거 좋아요.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 균형되게 드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